라스트 성공전략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결국에 1930선을 장 초반부터 돌파를 하더니 1940선까지 만들면서 비틀렸네요. 이제 옵션 만기 충격을 이 정도면 많이 덜었다 싶습니다. 다음 주면 재차 2000포인트 전망이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외국인들의 현물 3일 만에 컴백, 또한 선물의 매수 우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장 막판 극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프로그램도 3천억 이상 물량이 나왔다가 장 막판 2천억대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코스피에 계속해서 이틀 연속 괜찮은 연속적인 반등이 나온 날입니다. 환시장까지 또 특징주까지 자세히 챙겨보죠. 시황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1월 19일 금요일장이 마감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1%대로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주자 국내 증시는 상승 탄력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13포인트 오른 194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1930선대 지지하며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꾸준하게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만큼 보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1927포인트와 194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외국인 쪽에서 3거래일 만에 돌아오면서 지수에 큰 힘이 됐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오늘장 1,9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들어왔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매수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오늘장 1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기관 쪽에서는 많이 팔지는 않는 가운데 12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2,000억 원 정도의 매물이 나왔다는 점이 지수에는 조금은 부담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2.9포인트 오르면서 517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517포인트 이 부근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역시 보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515포인트와 517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였는데요. 오늘 마감은 517포인트에 마감을 하면서 510선 다지기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봅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이끌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9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1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들어갔고요. 개인 쪽에서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요. 개인 쪽에서 10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1원 70전 내리면서 1133원 2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당국에서 자본 유출입 규제 조치가 있었지만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데다가 오히려 강도가 크지 않아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 초반에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자 삼성전자가 2% 오르면서 어제장에서는 79만 원대에서 마감했는데요. 단숨에 81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의 창구 통해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차는 보합이었고요. 현대중공업이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40만 원대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조정이었지만 40만 원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삼성생명이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KB금융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기아차는 2%대로 올랐습니다. SK에너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강보합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다시 반등하면서 4%대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울반도체와 CJ 옷쇼핑이 강보합에 마무리가 되고요. 포스코 LCT가 약보합 조정받았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어제부터 수능을 재료로 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18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동서가 반등에 성공했고요. SFA와 포스코 캠텍이 4%, 7%대로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주의 상승세가 눈여겨 보여졌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이끌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2% 올랐습니다. 하이닉스가 강보합에 마무리가 됐고요. LG디스플레이가 2%, 삼성 SDI가 1%대로 오르면서 대형 IT주가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네, 이어서 기계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기관 쪽에서 매수해주면서 상승했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1%대로 올랐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3% 올라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에서 1%대로 오르면서 기계주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철강주는 약세였습니다. 포스코에서 광양 열형 강판 투자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면서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포스코가 2%대로 내렸습니다. 현대제철이 4%대로 내렸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보합권에서 약보합 조정받으면서 철강주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헬스케어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과 삼성전자와 SK에서 메디슨을 인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소식에 US케어주가 상승했습니다. 네, 메디포스트가 6%대로 올랐습니다. 현대정보기술이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라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2%대에서 9%대로 오르면서 US케어주가 강세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 종목들이 급락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차바이오엔이 4%대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KB물산이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하한가로 내렸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9%대, 8%대로 내리면서 대규모 유상증자한 종목들이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번 한 주 동안 저점과 고점을 모두 낮췄는데요.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강보합 상승권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같은 시각 일본 증시도 일단 플러스 마감을 한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 지금 계속해서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2,800선이 오늘 자칫 잘못하다간 이를 수도 있어 보이네요. 어제 잠깐의 반등 아무래도 주말에 추가 금리 인상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자, 내일장이 아니죠. 월요일장을 잡기 위해서 일단 이번 한 주간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증권으로 가서 류영석 팀장의 깊이 있는 분석 한번 들어보실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와, 막판에 또 힘을 내면서 1940까지 만드는 거 보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이란 분석은 또 쑥 들어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예, 오늘 1940선까지 회복을 했어요. 일단, 코스피가 지난주까지 해서 하락했던 하락분의 한 3분의 2가량을 만회했습니다. 다소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주가가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주가 조정 요인 중에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일 건데요. 그 하나가 아무래도 아일랜드 재정 위기에 따른 위로와 약세 또는 달러 강세가 이제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수용 가능성으로 좀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규제안과 관련한 것이 어제 채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법안화된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일단 주가에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게 아무래도 중국의 긴축 여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다음 주에 긴축 여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거나 또는 예상과는 다르게 긴축 강도가 약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우리 증시의 상승에 또 기여할 팩터라는 점에서 보면 오늘 낙폭을 축소했던 이유들은 아무래도 지난번에 주가 하락의 반대 방향에서 읽어야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종가에 1,000억 정도 더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그래서 한 2,0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최근 달라진 버튼 IT 쪽의 비중이 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관 역시도 IT 비중은 늘려가고 있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끌어주는 팩터 자체가 과거와는 좀 다르게 삼성전자와 같은 IT 지수들이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2,000선 도달하기 전까지는 IT의 강세 요인이 계속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좀 특징적인 거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가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순매도를 기록했다는 점이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오늘 IT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이번 주말에 중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보도가 있더라도 인상폭이 예상치인 25bp를 안 넘어서면 오히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중국주가 더 힘을 내줄 것이다. 모멘텀이 재차 더 살아날 것이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철강금속도 사실은 중국주라고 분류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좀 특이한 이유로 인해서 빠지기도 했지만 철강금속주 월요일장 열리고 나서 좀 사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물론 오늘 철강 업종이 하락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거는 이제 포스코의 광양만 제철소에서 열연 강판 공장 2014년까지 1.6조 원 투자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면에 이미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 소위 말하면 연말이 다가왔고요. 내년도의 시장의 컨셉에 맞는 주식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철강주가 약간 조금 계속 들고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마침 이 뉴스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주식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추가 긴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산업재와 소재 섹터의 주가 움직임이 많이 좀 혼돈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볼 때 일단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스코의 뉴스보다는 고로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현대그룹 자동차 그룹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에 좀 밸류에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거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어쨌든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추가 긴축에 대한 스탠스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과정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산업재 소재 섹터보다는 오히려 IT나 소비재 섹터, 자동차 같은 소비재 섹터가 성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산업재 섹터가 중국의 긴축이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상호의 그 IT나 그 자동차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락은 저지되더라도 상승의 탄력은 상당히 약하다는 측면을 좀 투자하실 때 좀 참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 쪽도 주말 보내면서 또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겠는데요. 뉴욕 증시도 급반등했습니다. 이제 뉴욕 쪽에도 지표가 또 괜찮다 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앞서 말씀해 주신 아일랜드는 이제 구제 금융을 받는다라고 믿어도 됩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그냥 설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아일랜드 문제는 구제 금융을 받는 쪽으로 아마 선회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일랜드 정부에서 가끔 어느 정도 부인하는 것은 받을 때 이제 그 금리라든가 금액에 대한 요건, 특히 금리 조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입장을 서로 밀고 당기기 과정에서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궁극에는 아마 아일랜드가 수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있는 그 미국 S&P 지수가 지금 이제 21선을 회복하느냐 이렇게 좀 갈림길에 있는데 현재 좀 21선은 1197이고요. 지수는 1996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다음 주에 S&P가 21선을 회복할 거로 일단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 12월부터 국채 매입이 시작돼서 금리가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금리의 안정이 결국 유럽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안전자산보다는 국제 매입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이런 측면들은 오히려 채권시장보다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경기가 내년도에 좀 개선된 흐름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투자가들은 아무래도 경기 모멘텀에 좀 배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설사 다음 주에 주택 지표가 조금은 다른 지표에 비해서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주택 지표의 부진 자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양적 완화의 그 어떤 축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오히려 호재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적 완화 측면에서.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매크로 지표의 호전 그리고 주택 시장의 약간의 부진은 오히려 현재 그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하는데 좋은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 달러 약세 심화된 것을 돌렸던 부분이 다시 조금은 달러 약세로 다시 재차 방향을 트는 그런 흐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IT에 대해서 2,000포인트 가는 데 있어서 IT가 굉장히 좀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었는데요. 외국인 기관도 많이 집중해서 사고 있는 IT, 다음 주 정도에 공략해보는 것 가능한 시나리오인지요? 예, 이게 지수가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예상할 때 한 1970 정도가 연내 고점일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무게를 뒀는데요. 지금 현재 그 시장의 흐름상으로 연내 또 2000 가능성도 여전히 좀 열어둬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상했던 흐름보다 조금 주식이 좀 빨리 반응한다는 측면인데요. 일단 악재 요소들이 지금 우려했던 세 가지 악재들이 11월 중에 아마 해소될 가능성이 큰데요. 12월 정도 되게 되면은 내년도 정시 증망과 관련한 포트폴리오 재편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역시 그 글로벌 이익의 변동성 축소와 그 유동성의 지속적인 그 개선 효과 이렇게 좀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역시 밸류에이션의 리밸류에이션 즉 정상화 과정이라고 이렇게 압축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가장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측면과 특히 내년도 상반기의 업황 사이클 즉 경기 모멘텀이나 각 섹터별 업황 사이클의 저점 통과나 고점 통과를 모두 감안해 봤을 때 가장 그 합일되는 쪽이 바로 IT라는 측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IT주들은 연말 또 연초에 가장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올라가 준다면 2000포인트 도달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즉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견인냐에 따라서 연내 2000이냐 아니냐가 좀 판가름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은 IT 쪽에 삼성전자라든가 SDI 이런 쪽에 대한 좀 매수 여건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좀 부진했던 종목 중에 내년에 좀 턴어라운드 종목들도 연간에 기관 외국인들이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 기관 측면에서는 올해 수익난 종목을 일부 처분하더라도 내년도 수익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재편한다면은 내년도에 그 개선될 수 있는 섹터들이나 업종에 대해서도 아마 재차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걸 여쭤볼게요. 대형 IT주가 간다면 중소형 IT 많은 장비주들과 코스닥에 속한 종목들의 지금 현재 어떤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쪽도 좀 수익성이 좀 갖춰주고요. 수익성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같이 좀 IT와 병행할 거로 보여지는데 종목별로 본다면 일단 대표적으로 큰 주식주에는 OCI 머티리얼스가 있겠고요. 작은 쪽으로 보면 유진테크라든가 또는 심텍, 또는 테크노 세미캠 이런 유들의 주식들은 여전히 그 IT 대형주와 성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익 개발이 높은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그 저평가돼 있어서 시장에서 아마 IT와 함께 다시 한번 재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OCI, 테크노세미캠, 유진테크, 하나마이크론 등등의 또 중소형 IT 관련주들도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현대증권 류영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그룹이 제시한 현대건설 인수자금 계획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이번 입찰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증권 노조는 오늘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지급 여력 및 자금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상선의 프랑스 법인의 나티시스 은행 예치금과 동양종금증권 투자자금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채권단 측은 자금의 성격은 물론 향후 절차와 일정까지 모두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금융위원회도 현대그룹 자금이 투명한지 확실하게 파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현대그룹은 입찰 당시 인수대금 중 1조 2천억 원을 나티시스 은행 예치금으로 조달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주인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은 총 자산이 3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전국의 땅값이 석 달째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년 같은 달 대비 월별 토지 거래량도 7개월째 내리 감소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지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9월보다 0.03% 떨어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0월 땅값은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고점이던 2008년 10월에 비해 2.34% 낮은 수준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0.08% 내리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대전은 0.14%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토지 거래량은 올 4월 이후 7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특히 10월 거래량은 최근 5년간의 같은 달 평균 거래량 대비 15.6% 적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올해 유럽 시장에서 도요타를 누르고 아시아 브랜드 가운데 1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유럽 시장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52만 1000대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같은 기간 렉서스를 포함한 도요타는 약 51만 2000대가량을 팔아 현대기아차의 10,000대가량 뒤졌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연말 60만 대 판매를 달성함과 동시에 도요타를 12,000대가량 앞서면서 아시아 브랜드 가운데 판매 1위에 등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기간 유럽 시장 판매 1위는 폭스바겐 그룹이 차지했고 푸조와 시트로행을 만드는 PSA 그룹, 르노 그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전체 순위에선 9위에 랭크됐습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은 스마트폰 전쟁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포춘지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워즈니악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PC를 지배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면서 윈도우가 초기에 가졌던 것과 같은 문제로 안드로이드 역시 애를 먹고 있지만 결국 애플의 운영체계인 iOS와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즈니악은 품질 면에서만 본다면 애플의 아이폰이 최고라면서 그러나 안드로이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슬로건이 상징하듯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이번 주 마지막 거래 1940.96으로 멋지게 장식을 했습니다. 주말에 중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는지 뉴스 확인하시고요. 인상폭도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국장은 먼저 빠지고 있는데 오늘 먼저 오른 것이 월요일장을 혹시 어둡게 만든 요인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내 2,000포인트 전망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IT주 매수하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참고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